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토트넘이 웨스트햄 원정에서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은요 21일 영국 런던에 있는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좀 아쉬웠어요. 90분 풀타임을 뛰었는데 슈팅 2개 정도 하면서 상당히 몸이 무거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이 좀 풀리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공격은 상당히 좀 마무리도 그렇고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왜 이렇게 무거운 모습을 보였을까요? 일단 손흥민 선수 지칠 대로 지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번 1월 31일부터 오늘 경기 전까지 2월 18일까지 토트넘의 주요 공격수들의 경기 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거의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 감독의 노예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월 31일 브라이튼전부터 2월 4일 첼시전, 2월 7일 웨스트브로미치전, 2월 10일 에버턴전, 2월 13일 맨시티전, 2월 18일 볼프스베르거전까지 총 6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6경기 중에서 손흥민 선수는 웨스트브로미치전에서 이제 그 후반 추가 시간에 경기 종료 직전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 아웃된 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볼프스베르거전에서 후반전에 이제 하프타임에 교체된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경기는 풀타임을 소화를 했습니다. 6경기 중에 보시면 브라이튼전 풀타임, 첼시전 풀타임, 웨스트브로미치는 후반 추가 시간에 나갔으니까 실질적인 풀타임,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는 120분, 90분 풀타임에 플러스 연장전 30분까지 뛰어서 120분을 뛰었고요. 맨시티전에서도 90분을 뛰었고, 볼프스베르거전에서는 선발로 나왔다가 전반에 3대0으로 이긴 상태에서 하프타임에 교체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45분 뛰었는데 6경기에서 총 525분을 뛰었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18일까지 약 한 19일 동안에 6경기, 19일 동안 6경기면 3일마다 한 번씩 경기에 나선 건데, 거기에서 525분이다 라는 것은 거의 90분 가까이 뛰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 감독이 호출하면 무조건 가서 뛰는 거의 노예 같은 그런 경기를, 노예처럼 그렇게 경기를 많이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선수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해리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브라이튼전과 첼시전에는 부상으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스트브로미치전에 90분 뛰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안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에버턴전에서는 선발로 나서지 않다가 결국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고요. 맨시티전은 풀타임을 뛰었고, 볼프스베르그전에서는 아예 헝가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리뉴 감독의 이 자상한 배려 안에서 계속 체력 안배를 해온 상태고, 뭐 라멜라 같은, 루카스 같은 경우에도요 그 같은 6경기에서 327분, 라멜라도 317분, 가레스 베일은 143분, 아직까지 몸 상태도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뭐 여러가지 이렇게 보면서 143분, 그리고 베르베이는 254분을 뛰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루카스를 빼놓고는, 루카스와 라멜라가 327분, 317분을 빼놓고는 다 200분대, 100분대 이렇게 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만 그 6경기에서 525분을 뛰었다. 이제 체력 안배 너무 좀 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손흥민 선수가 일단 모든 웬만한 포지션에 다 뛸 수 있으니까, 공격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쉽게 말해서 땜빵으로도 많이 간 거죠. 해리 케인 선수가 부상으로 브라이튼전 첼시에 못 나오니까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올려버렸어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어쩔 수 없이 뛸 수밖에 없었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루카스라든지 라멜라든지 베일이라든지 베르베이는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체력 안배도 할 수 있고, 선발로도 못 뛰고 뭐 후반에 교체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해리 케인 선수와 더불어서 이 토트넘의 유일한 정말 무조건 그 선발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력이 특출나기 때문에 계속 뛰고, 특히나 케인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무조건 또 최전방으로 올라가는, 비니시우스가 그만큼 무리뉴 감독의 그런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경기를 뛰면서 혹사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뛰었으면 솔직히 손흥민 선수
부상 안 당한 게 정말 천만다행일 정도로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을 계속 3일 간격으로 거의 90분에 가까운 시간들을 뛰면서 체력을 소진해 왔고, 결국 그 결과가 웨스트햄전에서 상당히 몸이 무거운, 계속 뛰어왔으니까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손흥민 선수 뭐 피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축구를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몸이 오는 반응은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웨스트햄전 마지막에 슈팅도 컨디션이 괜찮고 특히나 이렇게 막판에 나왔기 때문에 체력이 괜찮았으면 어느 정도 감아차면서 괜찮았을 건데, 그게 아니었고 체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 뻥차 올리는 슈팅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혹사당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트넘에서는 이 정도라고 쳐요. 그러면 다른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 주요 선수들은 그 같은 기간에 6경기 동안에 몇 분을 소화를 했느냐. 손흥민 선수가 525분을 소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커스 레시포드 선수는 478분, 브루노는 475분, 모하메드 살라는 450분, 라임 스털링은 404분, 그리고 사디오 마네는 270분, 마네는 이제 부상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를 소화를 했습니다. 리버풀의 살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FA컵이 이미 탈락을 했기 때문에 한 경기를 덜 치렀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50분 같은 기간 동안에 손흥민 선수보다 약 한 75분, 100분 정도 가까이가 75분이 이제 출전 시간이 이제 좀 줄 그런 모습이고, 마커스 레시포드라든지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FA컵하고 다 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78분, 475분 이 정도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체력 안배가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이제 손흥민 선수가 체력 안배 없이 계속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 상당히 많이 뛰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인데요. 이제 이번에 볼프스베르거와의 경기에서는 좀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번리전에서 다시 체력을 회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